아름. 자, 두 번째 시간이네요.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 뜨고 가라앉는다. 뭐와 관련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밀도예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 많아요. 이 단원에서는 밀도의 뜻을 알고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됨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밀도를 통해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 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이야? 우리 친구들이 막 대답을 열심히 했습니다. 밀도 때문이라고. 근데 선생님이 콕 찍어서 밀도가 다르다고 물질이 서로 가라앉고 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민하다가 많은 학생들이 결론 낸 게 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 밀도가 다르면 밀도가 큰 녀석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녀석들이 뜬다, 이런 내용으로 공부했던 단원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14, 15쪽 알아볼게요. 나무 조각을 이렇게 보니까 큰 것이나 작은 것 모두 물에 떠요. 그럼 뭔가 있다는 거네.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은 단순히 이 크기에 또는 무게에 관련 있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구나.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겠네 라는 거예요. 크고 작아? 그런데도 또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것은 어떤 물질의 성질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등장한 게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이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든지 이를 생략해서 보통 얘기합니다. 만약에 단위 부피가 단위가 밀리리터다, 그러면 1을 보태서 1ml당 질량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땅 들어가면 수학적으로 앞쪽에 있는 A와 B라고 말하면 A를 분모로 해서 B의 값을 A로 나눈 값을 이 정의로 했다. 정의는 기억하라 했죠.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을 두 글자로 밀도라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위 부피당 질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번 세팅해 봤어요. 어떻게? 철 조각이네요. 철 조각, 금속 조각이에요. 이 금속 조각을 작은 거, 큰 거, 다른 두 조각이잖아. 두 개. 작은 거와 큰 거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두 개를 준비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질량은 얼마고 부피는 얼마고를 조사했어요. 질량 측정은 이렇게 전자저울이죠. 전자저울에다가 측정해봤고, 부피는 눈금 실린더. 여기 보면 눈금 실린더. 이 녀석이 눈금 실린더예요. 눈금 실린더에다가 철조각을 슉 집어넣었더니 원래 부피보다 조금 올라가겠죠. 올라간 부피를 읽어서 이 변화된 양을 계산해 보면 철조각의 부피가 나와서 이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실험 결과가 궁금하죠?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왔네요. 질량 땡, 부피 땡, 크기가 작은 거네요. 큰 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질량 값을 부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기 한 거예요. 이렇게 나누기. 선생님, 이게 나누기 귀찮아요. 그래서 선생님 뭐 어떻게 했죠? 다 계산기로 해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계산기로 해서 정리를 해 보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약 7.9. 해석해봐. 작은 거든 큰 거든 단위 부피당 질량 값은 같게 나왔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모둠에서 했는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철조각이기만 하면 단위 부피당 질량 값이 약 7.9로 같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왔어요. 정리를 해보자. 정리.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같은 물질이야 지금. 작은 조각 큰 조각. 그런데 질량과 부피는 달라질 수가 있지. 크고 작으니까. 그런데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이거를 우리가 밀도라고 했는데 그 밀도 값은 항상 일정하다. 그럼 앞에 우리가 투차시에서 공부했던 거 꼭 기억해봐. 특정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면 걔를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해도 된다 그랬단 말이죠. 물질의 특성.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야. 이게 특정 조건이죠. 특정 조건에서 물질의 밀도, density. 자, 물질의 양에 따라서 크고 작고 이런 거에 따라서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다. 첫 번째로 물질의 특성, 밀도는 정리해 놨습니다. 종류에 따라 달라. 이 물질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이미 이 말 속에 이 물질 저 물질을 분류할 수 있어. 구분할 수 있어. 우리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것은 밀도와 관련이 있는데, 밀도가 작은 물질이 보통은 큰 물질 위에 뜬다. 이 과정 속에는 중력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 이런 실험을 하면 이렇게 뜨고 가라앉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식용유와 물을 보면 이 중력이 있는 존재의 그 공간에서 물이 가라앉고 식용유는 뜬 거예요. 그런데 얘를 무중력,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알짜 힘이 제로다. 고등학교 물리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공간에 얘를 데리고 가면 이 컵을 옆으로 뒤집어도 얘들이 섞이지 않는다면 식용유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층이 오히려 옆으로 있는 상태로, 두 개의 층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있을 거예요. 요거 식용유, 요거 물. 옆으로 뒤집어 놔도 얘들이 다시 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식용유 위로 올라가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구에서 실험하는 거잖아. 지구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밀도가 영향을 준다. 힘을 발휘하는 거야. 작은 거는 떠라, 큰 녀석은 가라앉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의 힘에 의해서 작은 물질들이 아래쪽에 있을 공간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물이 담긴 컵에 식용유를 넣으면, 자, 식용유가 물 위에 뜨는데 얘들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섞이지 않아. 섞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층을 이룬다. 이렇게 층이죠. 층. 2층 되네요. 식용유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식용유의 밀도가 0.92여요. 뒤에서 카놀라유 밀도를 구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도 0.92. 물은 1.0. 뒤에 있는 교과서 보니까 물의 밀도를 0.998 이렇게 해놨어요. 거의 1입니다. 여기 보니까 얘는 가라앉아야 되고 얘는 떠야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산소와 헬륨을 보시면, 자, 아주 작게나마 산소가 밀도가 0.00, 세 번째 칸에 1이야. 0.000이야. 아이고, 헬륨이 훨씬 밀도가 작아요. 얘는 위로 뿅뿅뿅 위로 날아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산소가 아래쪽에 가라앉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물질에 따라 밀도가 다른 것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느냐? 이 잠수부는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의 밀도가 이렇게 그게 크지 않아. 그래서 이 나비라고 하는 걸 갖다가 큰 녀석을 여기다 허리춤에 차고 있으면 이 사람 몸과 나비 결합된 이 전체가 밀도가 커져서 물속에 쏙 가라앉기가 용이하다, 쉽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행선은 띄우는 게 목적이야. 떠야 돼. 그러니까 아까 공기 속에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잖아.
근데 얘네들보다 밀도가 작은 놈이 누구냐? 헬륨이야. 헬륨을 여기다 뿅뿅뿅 집어넣으면 이 밀도가 작은 애들이 얘네들보다 위쪽으로 뜰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비행선의 목적 띄우는 데는 적합하다. 헬륨 기체를 넣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해놨어.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요 용어, 단위 부피당 질량 7글자를 2글자로 바꾸면 밀도가 되겠죠. 그러면 물질의 밀도를 뭐라고 하냐? 단위 부피당 밀도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부피가 같은 처리에 부피는 같대. 그러면 부피로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거, 이게 약속이야. 부피당 질량이야. 부피당 질량. 근데 얘가 같대. 분모값이 같대. 예를 들자면 뭐 3이면 3 이렇게 분모값이 같아. 그런데 철과 알루미늄의 질량을 각각 측정했더니 철의 질량이 알루미늄의 질량보다 컸다. 부등호를 해서 볼게. 이게 그러면 이게 철이라고 하고 이게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값이 철의 값이 더 커야 돼요. 철이 만약에 뭔지 모르겠지만 큰 값이야. 여기 큰 값. 철의 밀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값을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이고 이게 500이다. 그러면 이게 큰 거지. 수학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500, 1000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수학적으로 3분의 1000이 크냐 3분의 500이 크냐 그러면 밑에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큰 게 큰 거니까. 그런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밀도가 크게 되는 경우는 부피가 같을 때 얘기하는 거구나. 꼭 이게 이렇게 꼭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건 아니라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녹말과 물이 이렇게 오늘 이 강의를 하지만 우리 1단원은 녹말과 물에 관한 것이 관통하고 있어요. 질문이. 녹말과 물이 섞여 있으면 녹말이 가라앉는 까닭은 녹말의 밀도가 크기 때문이야. 가라앉아. 얘가 밀도가 큰 거야. 밀도가 크다. 물의 밀도는 그럼 녹말에 비해서 작은 거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 뒤에서 나중에 조사할 때 녹말의 밀도가 대략 한 1.5, 물이 1이니까 얘가 더 커서 가라앉는다. 이렇게 알 때가 와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15쪽까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